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6일 시작합니다. 서울 거래량 2,000건.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고요. 부산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2,000이 된다면 부산 거래량은 1,500건. 아마 거래량의 뉴노멀. 많으면 상단 2,500, 하단 1,500. 아마 이런 흐름, 이런 흐름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가격의 급등도 따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02% 하락에 무슨 본드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납작 붙어서 계속 있고요. 수도권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아직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이 계속해서 막히는 상태라면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57건. 이 상태로 지금 한 55% 정도, 55에서 6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본다면 2,000건이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뒤늦게 거래되는 신고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3,000건 이상 아마 거래량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산의 거래량 현재 867건, 서울 1,057건. 부산 이 흐름으로 간다면 1,500건대 거래량이 예상되거든요. 자, 한창 때는 분위기 좋을 때 같았으면은 4,0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오면 좋다. 4,000건 굿. 그 다음에 2,0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오면 배드. 이것이 과거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많으면 2,500, 적으면 1,500. 파란색 22년 거래량이 1,000건 아래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저 정도 분위기, 저렇게 많이 거래량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단 1,500, 상단 2,500. 이런 과거 같은 막 10,000건씩 나오는 이런 거래량 급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담대를 4월달에 4조, 5월달에 5조, 6월달에 6조, 7월달에 7조, 8월달에 8조 이렇게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부동산 호황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쿠팡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아직까지 추석 이전의 물량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뭐 거의 차트상으로는 다 거진 다 회복했네요. 자, 이제 다음 주 되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매물이 아마 급등하는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물이 급등하면 전월세 물량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 1,500건대가 예상되고요. 건당 거래대금 서울은 6월의 고점을 기준으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부산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자, 거래량 많으면 2,500건, 적으면 1,500건대까지도 요 구간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38건, 300건 아래로 떨어지겠죠. 300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절은 또 반짝 지나갔다. 그런 느낌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이 잔금 치르는 문제 때문에 이 분양권 매수도 선뜻 손이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도 많이 줄고 전세 거래, 뭐 가을 이사, 내년 뭐 학군 관련해서 이사 이야기는 하지만 8월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20% 정도 지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비중도 낮아지고 있고요. 전세 대금도 오르다가 다시 깎여서 내려가네요. 아마 역전세나 이런 문제들은 좀 있으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고기에 대한 위험은 조금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 가격 크게 오르내림 없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아주 비싼 거 LCT 30억짜리 거래 한 건 거래가 보이고요. 65평, 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5천만원, 4,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3인피치 대형 평형은 20% 정도 하락. 뭐 거의 공식처럼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 크게 가격 변동 없는 상태고요. 얼죽 신인이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잠깐 스쳐 지나갔고요. 얼죽신의 열풍. 자, 오늘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얼죽신이 있나 한번 봅시다. 6년차, 46년차, 14년차, 14년차, 16년차, 40년차, 26년차, 20년차, 46년차, 15년차. 이 고가의 아파트, 오늘 6억 이상 거래된 고가의 아파트 중에서 뭐 이편에서상 동네 아시아드 5년차 다 평균적으로 한 15년차 이상 되지 않습니까? 얼죽신, 이것도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PF 문제를 해소하고 신축에 대한 쏠림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그 유행이 반짝 스쳐 지나가죠. 그런 거 분양을 받고 뭐 할 때 대출 문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PF 230조 부실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250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부실로, 한 25% 정도는 뭐 손실 처리해야 되는 뭐 이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자꾸 연장되고 있잖아요. 자꾸 연장되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연간 한 30조는 불어날 겁니다. 키워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자꾸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 중에서 대형 평형 거래가 많죠. 연식이 오래된 대형 평형 거래가 많이 보이고요. 국평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네. 국평 거래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대다수가 대형 평형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평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야, 저게 불장 맞냐? 고가 아파트들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진짜 불장이 맞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게 됩니다. 6억 이상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100건 중에서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좀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 회복세가 조금 좋지만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률은 한 26%?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아파트는요, 오늘 대구 기준으로 40%, 50% 하락했는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30년에 근접하는 아파트, 그리고 고층에 30년, 그리고 뭐 아주 선호하는 입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 것들의 가격이 아주 처참히 무너집니다. 뭐 양극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에서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비싸게 팔리는 건들만 굉장히 부각시키는데요. 정말 양극화, 가격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그 끝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현상을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서 평당 4억대, 평당 3억대도 조금 구경해 보고요. 가격 오늘은 저 하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다뤄드리지 못하니까요. 가격 저 하단 부분 34%, 46%이 정도 아니다. 37%네요. 이렇게 낙폭이 크다 싶어서 딱 가보면은요. 연식이 28년, 29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40년 차. 가격 낙폭이 크다 싶어서 보면 40년 차. 30년 차에 근접한 곳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 다시 가격 하단 부분으로 쭉 내려와서 43% 37년 차. 또 낙폭 큰 거 40% 하락 34년 차.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5년, 10년 지나면 지금 20년 차 아파트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30년 차 이상 아파트가 한 4건 중에 1건 정도는 30년 차가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한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 되는 아파트는 30년 차 이상일 겁니다. 재건축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또다시 뭐 다음에 돌고 돌아서 또 대세 상승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3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 다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일부 뭐 일본 예를 들어서도 일본에도 뭐 고가 아파트 잘 나가는 현상 그런 현상들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또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